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해 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로계약서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출력한 거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편집 과정에서 제가 사진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사용된 계약서고요. 보시면 근로계약서에 있을 만한 건 다 있어요. 보시면 20년 11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업무는 주방 업무고, 그리고 급여는 이렇고, 그리고 여기에 포괄 임금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주 임금 구성 내역표 작성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및 종업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일수는 월,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총 주 6일이네요. 네. 그리고 휴게 시간은 오후 14시, 왜 14시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후가 있는데, 어쨌든 오후 2시부터 14시부터 17시니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급여 지급일 있고요. 산정 기간 있고, 급여 지급일 있고, 계약 기간 있고요. 추후에 여부 결정한다. 그리고 교부에 한 번씩 보관한다. 이렇게 날짜 있고요. 개인정보는 제가 지웠어요. 실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걸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이제 됐고요. 원래는 한 장짜리였는데, 이게 한 장으로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작성한 체불금품 산정 내역인데요. 보시면 체불금품 산정 내역, 그렇게 해서 근무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11월 2일부터 21년 1월 14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날이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딱 10주 4일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지급된 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차 수당, 그리고 이 미지급되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17조, 52조, 56조 등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17조가 뭐냐면, 여기 찾아놨는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 제17조예요. 그러니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예요. 명시하여야 한다. 각호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런 기타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각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명시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말 그대로 명시를 하라고 한 거지, 근로계약서 계약서를 교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계약서를 교부하면 17조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통상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꼭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런 각호의 사항만 명시를 하게 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근로조건을 명시만 해도 돼요. 계약서는 굳이 교부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통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서라는 건 결국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네, 그리고 이제 금품 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왜 그러냐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장수당, 연차 뭐 그런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검토했던 게 포괄임금 불인정이라는 내용이에요. 포괄임금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포괄임금이라는 건 결국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뭐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게 포괄임금이에요. 그래서 포괄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뭐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이렇게 명시는 했지만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무는 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보통 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잖아요. 출근해서 계속 일하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포괄임금을 현재 노동부에서는 좀 인정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건이 있어요. 상세 산정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당 사례에서는 여기에 뭐 추후 임금 구성 내역도 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포괄임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포괄임금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뭐 계산 방법이라던가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그런 게 상세 산정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괄임금 불인정이고요. 그리고 휴게시간 불인정.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근무시간이에요. 출근이 오전 11시고 퇴근이 오후 11시인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이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서에 이렇게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게 좀 너무 길다. 그리고 실제로 이 3시간의 휴게시간이 인정받으려면 이 3시간 동안 뭐 근로자가 뭐 밖에 나갔다 온다던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야 돼요. 자유롭게.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게시간 불인정되고요. 그래서 뭐 포괄임금 및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해당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임금 및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총 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 23시까지고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는 뭐 휴게로 한다라고 하고 그냥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했어요. 보통 우리가 뭐 8시간 뭐 9 to 6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점심시간 1시간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식사는 한다라고 보고 가정하고, 그래서 식사 가정하고 1시간 휴게 시간 제외를 했고요. 그럼 소정 근로는 1일 8시간으로 잡고, 어차피 8시간 넘기 때문에 뭐 8시간 뭐 초과해서 잡을 수도 없어요. 최대 소정 근로 8시간으로 잡고, 그리고 연장 근로는 보시면 1일 11시간이니까 8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연장 근로는 3시간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연장 근로 3시간 중 1시간은 야간 근로에 해당해요. 밤 10시에서 이길 06시까지 이게 야간 근로거든요. 근데 지금 11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1시간은 야간 근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 8, 9시, 10시, 11시, 7, 8, 9, 10, 11 이렇게 근무 시간이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하고 여기까지 총 9시간이죠. 이게 1시간 휴게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1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소정 근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3시간은 연장이 되죠.
그리고 연장 중에서도 10시가 넘었죠. 이게 여기는 야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50% 연장 가산, 그리고 여기는 50% 50%, 그래서 연장 그다음에 야간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시급이 지금 여기 1048원인데 그냥 만원이라고 하면 여기 이 구간은 시급이 15,000원이 돼요. 왜냐면 연장 50% 가산 붙으니까. 그리고 이 구간은 시급이 20,000원이 돼요. 왜냐면 연장 50% 가산 붙고 야간 50% 가산이 이렇게 붙어서 시급이 이렇게 20,000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게 이렇게 하셔라라는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급여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해당 사례에서 임금이 얼마나 미지급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21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포괄임금이라고는 계약서에는 했지만 포괄임금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210만원이 바로 기본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210만원이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이라는 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그 제 영상 초기에 그때 209와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뭐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고요. 알고 계신 분들은 네,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고 이 금액이 그냥 기본급이 돼요. 그래서 이 210만원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시급. 그래서 이분의 시급은 1048원이 나옵니다. 거의 만원이네요. 네, 그리고 이때 제가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라고 했었죠.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얼마나 미지급했냐라는 건데, 보시면 1일 11시간이니까 8시간은 소정근로, 그리고 플러스 3시간 연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11시간이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3시간 5일 동안,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요. 월, 화, 수, 아까 목요일이 쉬는 날이었죠.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게 83, 83, 83, 83, 83 이렇게 하면 둘, 셋, 넷, 다섯, 40시간이 다 채워졌죠. 그럼 여기는 아예 11시간 전체가 연장 근로에 해당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정, 그리고 이 연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 5개의 5일에 3시간 연장수당이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은 전체가 연장 근로니까 11시간 곱하기 1일 만큼의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고, 그리고 1.5를 곱하면 연장 근무 수당은 곱하기 1.5를 해야 되죠. 50% 가산 수당이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9만 1866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야간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1시간씩 여기도 야간이 발생하죠. 10시부터 11시까지는. 그래서 1시간, 매일 1시간, 그리고 주당 6일, 그리고 여기 시급을 곱하고 여기는 0.5를 곱했어요. 0.5를 곱한 이유는 0.5를 곱한 이유는 기본적인 시급은 지급이 앞에서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1.5를 곱하면 중복으로 되거든요. 보세요. 아까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게 시급이 2만원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 시급이 10,000원, 그리고 연장
5,000원 수당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5를 곱하면 돼요. 그냥 연장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5를 이미 곱했죠. 그리고 여기에 야간은 야간 5,000원, 이거의 50%죠. 그래서 여기에는 0.5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1.5를 곱하게 되면 이것과 중복이 돼요. 여기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네, 누구나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일 1시간 그리고 총 6일의 야간 근로 수당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1시간 6일 곱하기 시급 그리고 곱하기 0.5, 요거는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이 3만 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저희는 지금 일주일치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항상 중요하죠. 여기 일주당 이만큼 미지급이 발생을 이미 한 겁니다. 네, 형광펜도 나오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일주를 이제 매주 이만큼 발생하니까 우리가 총 근로 기간을 봐야겠죠? 총 근로 기간을 보면 10주 4일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거를 10주 4일이니까 10주만 일단 먼저 곱해 볼게요. 10주는 곱하기 10만 하면 되게 간단하니까 그 10주를 구하면 10주 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422만 96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정식도 있어요. 1 더하기 2를 하면 여기 1번, 2번 더하기 1을 하면 3번이 되고요. 3번 곱하기 10을 하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은 이만큼 미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4일을 보면 마지막 4일은 월, 화, 수, 목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목요일은 쉬는 날이긴 한데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산정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날이라 여기 근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8,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4일 동안은 총 3시간씩 4일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됐고, 그리고 매일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일 곱하기 1.5, 그리고 1시간 곱하기 4일 곱하기 0.5를 해요. 야간 수당이니까 여기 1.5 하면 이거랑 중복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 시간이고 여기에 곱하기 시급을 하게 되죠. 그럼 시급을 하게 되면 20만 957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4일 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20만 957원입니다. 그래서 10주와 우리 4일에 미지급된 임금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전체 총 미지급 임금은 442만 1053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식당뿐만 아니라 뭐 여기 뭐 주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뭐 소매업 하는 곳들, 그리고 뭐 5인 미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런 사업장들에서 실제로 굉장히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물론 물론 사용자들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이에 대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뭐, 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말하기는, 네,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래도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꼭 뭐 제가 아니더라도 뭐 전문가와 노무사와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시고, 네, 직원들과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 10주 4일이죠. 이 정도면 2달 반 정도 돼요. 2와 2분의 1월. 2달 반 정도 되는데, 이 2달 반 정도만 일해도 실제로 이렇게 체불 임금이 발생을 해요. 2달 반 했는데 440만 원 발생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미지급 임금만 이 정도예요. 미지급 임금은 이 정도인데 이제 또 하나 미지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연차 수당. 네. 뭐 쉰 날이 없다라면 연차 수당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개월 근무 만근을 하게 되면 네, 1개씩 줘야 되죠. 그런데 이 해당 근로자는 총 2개월을 만근했고 그러면 법정 연차 총 2일 발생하죠. 그럼 연차 수당은 시급 곱하기 8이 여기가 1일분이에요. 그냥 소정 근로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소정 근로. 그래서 시급 곱하기 8 그리고 곱하기 2일 하면 16만 766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총 이제 미지급 내역은 요거 두 개를 합한 458만 원 정도, 약 458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오늘도 네,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 항상 이게 10분에 끊고 싶은데 네, 이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